현재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삶이 엉망진창이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고서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 뒤로는 몇 달만 지나도 스스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김다일님의 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아마 연애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작가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분을 연애 유튜버로 접하게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애를 떠나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 혹은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조언의 컨텐츠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나왔을 때 이분의 이야기, 이분의 생각이 궁금해서 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 이분은 연애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게 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항상 고민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걸 정말 진심으로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뼈 때리는 소리라고 하죠. 그런 날카로운 지적이나 조언들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겪으면서 알게 된 것들을 너는 굳이 그 과정을 겪지 않고 내 말 듣고 그 길을 안 가고 그냥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내 삶이 좀 답답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삶이 엉망진창이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몇 달만 지나도 스스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인생이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취업도 준비하던 시험도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고 어렵사리 입사한 회사에서도 고민되는 일들이 많았다. 내일은 또 똑같은 하루가 펼쳐지겠지 싶어서 눈을 뜨는 것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겹게 느껴졌다. 열심히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점차 자신감이 떨어졌다. 나 자신이 답답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의욕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때웠다. 이런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빠져들기도 했다. 어쩌면 지금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힌 이유는 목표 앞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린 자신이 싫어졌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자극받았거나 갑자기 울컥해서 나 자신도 소화하지 못할 만큼 큰 목표를 세워놓고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어느새 흐지부지 되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는 순간이 쌓이고 쌓여 무기력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다.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스스로 잡은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목표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도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거창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한다면
성과는커녕 시간을 잃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된다. 부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떠올려 볼 것. 현재 상황에서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면 어떨까? 내 경우는 매월 한 가지 목표를 달력에다 적고 성취한 날엔 별표를 쳐보았다. 조금 더 의욕이 있는 달엔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목표를 늘려보기도 했다. 사실 오랫동안의 무기력한 생활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 없이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달들이 쌓여가면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별표의 날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활력이 생기고 다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달력의 다음 장에도 작은 목표를 적어 넣었다. 그 다음 달에는 2개, 또 그 다음엔 1개. 달력 속 남은 몇 개의 달에도 소소한 목표나 나의 꿈들을 적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니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목표를 이룬 달도 이루지 못한 달도 있었지만 괜찮았다. 앞 페이지에 이미 수많은 성취의 경험들이 적혀 있었으니까.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것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조건 될 거야. 이런 목표도 이뤘던 사람이니까. 하는 자기 확신은 나만이 나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확신컨대 자기 확신과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무기력한 감정은 사라질 것이다. 현재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삶이 엉망진창이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고서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 뒤로는 몇 달만 지나도 스스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자. 이제 충분히 잘해 나가는 나 자신과 만날 시간이다. 이런 어려운 일은 내가 해내지 못할 거야.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그런 문제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고민하자 하고 끊고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한다. 대부분 염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방법. 불행한 것에 대한 익숙함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력. 지금 필요한 건 이것이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다. 몇 번인가 기억력에만 의지하다 아쉽게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잊어버린 뒤에 생긴 습관이다. 휴대폰 속 메모장을 연 뒤 나중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주된 내용을 메모해둔다. 시간이 없으면 내 목소리를 녹음이라도 한다. 이 메모장을 열고 하나씩 읽어나가다가 예전에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 이런 일 때문에 고민도 했었구나. 하고 새롭게 와닿은 내용이 있었다. 이 메모들 속에는 아이디어 이외에도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나,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의 나는 어쩌면 이 짧은 메모들 속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메모를 읽으면서 인생에 어떤 굴곡점이 있을 때 이렇게 고민하고 애써온 자신을 기억하면 슬럼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느꼈다. 메모보다 나를 기억하기에 간편한 방법이 있다. 바로 사진을 찍는 것이다. 우리는 주로 행복한 순간에 사진을 찍는다. 나 또한 사진첩을 뒤져보니 이상하리만큼 힘든 시기에는 나를 기록한 추억이 없었다. 몇 되지 않는 사진들 속의 표정은 어두웠다. 반면에 근심과 걱정이 없던 시기에는 밝은 표정의 사진들로 가득했다.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는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렇게 일기를 쓰든 사진을 찍든 영상을 남기든
주기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기록해 놓는다면 분명 본인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 기록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내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바꿔야 할 지점들을 찾을 수도 있다. 혹시나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있다면 스스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하고 변화를 주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 또한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면 가장 빛나던 순간의 내 모습을 찾아본다. 저 때의 나도 나이고 지금의 나도 나이니까 지금의 내가 1년은 더 살았기 때문에 저 때보다 더 나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과거의 자신에게 힘을 얻고 자신감을 되찾는다. 귀찮은 마음이 들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단 한 줄의 메모라도 괜찮다. 그렇게 잘 될 때는 내가 힘들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관찰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잘 될 때의 나로 돌아가기 위한 힌트를 얻었으면 한다. 최소한 내 삶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의미가 없다. 그 결과는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가능성은 내가 믿는 만큼 커진다. 나의 한계를 결정지은 사람도 바로 나였지 않은가. 오늘도 고민에 휩싸인 당신에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걱정거리가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어떠한 걱정도 갈수록 견딜 만한 정도가 되고 점차 희미해지며 언젠가는 웃을 일도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가장 힘든 고민은 무엇인가요? 어느 날 온라인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 며칠 뒤 그 글에 길게 달린 댓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펴봤다. 대부분 취업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다. 물론 나도 같은 고민을 하지만 이 걱정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걱정이 마음을 잠식하면 생각과 행동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건 현재 상황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의 인생에는 지금과 같은 걱정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그 어떤 걱정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읽고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힘들게 살라는 말인가? 하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는 SNS든 유튜브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타인의 모습을 본다. 대부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멋진 외모나 막대한 경제력, 전문적인 직업.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면 정말 그 뒤엔 아무런 걱정이 없어질까? 어릴 적 읽었던 동화의 끝처럼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우리의 삶도 영원히 해피엔딩일 수 있을까? 아마 당신의 생각도 같을 것이다. 답은 아니다이다. 지금 당장의 걱정과 고민, 불안이 해소된다 해도 곧 다시 다른 걱정과 고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마치 하늘 위에 항상 존재하는 구름처럼 걱정과 고민은 마음속에 머무르며 때로는 먹구름의 모습으로 가끔은 맑게 갠 모습으로 그러다 잔잔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내내 공존할 것이다. 결코 당신의 고민이 별것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분명 잠 못 이룰 만큼 괴롭고 쉽사리 웃음도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애써 눈물을 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런 힘든 일들도 하늘의 구름처럼 지나가고 다시 맑게 갠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걱정거리가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어느 순간 견딜 만한 정도가 되고 언젠가는 웃을 일도 온다는 것이다. 어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조금씩 버리고 나의 판단에 따라 더 나은 날도 올 거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지 말 것. 내 주변 5명의 평균이 바로 내 모습이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인가?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한때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행복한 감정을 주는 개체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마음에 침투하여 기분 좋은 감정을 전염시키듯 퍼뜨린다는 단어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일컫는다. 같은 환경에 속해 있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생각 등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돌이켜보면 주변인과 비슷한 말투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이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페이스북이 68만여 명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벌인 실험에서 이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페이스북 데이터 사이언스 팀과 코넬대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일주일 동안 사용자의 뉴스피드에 뜨는 포스트의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의 빈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글과 사진이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긍정적 포스트를 더 많이 접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고 부정적 포스트를 접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부정적 포스트의 감정 전염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점이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처럼 검은 것, 즉 부정적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게 될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컵에 담긴 검은 물을 맑게 하려면 맑은 물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희석해야 하지만 맑은 물은 잉크 몇 방울만 뿌려져도 금세 검게 변하고 만다. 사람이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이런 게 아닐까? 절망은 절망을 낳고 희망은 희망을 낳는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굳이 부정적 마인드로 자신과 타인에게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안기고 낙담하며 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로 인해서도 내 마음의 짐을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하지 않았으면 한다. 의자 위에 앉은 사람을 내려앉게 하는 게 의자 아래 앉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쉽다고 했다. 한번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면 쉽사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라도 나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을까? 부정과 긍정의 한 끗 차이를 의식하는 것. 모든 좋은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